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살펴봅니다. 이승형 뉴스토마토 본부장, 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긍정평가가 26.7%, 네. 부정평가 69.6% 이렇게 조사됐네요. 네. 이게 4주째 지금 20%대 긍정평가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총선 직후에 26.3%로 미디어 토마토 조사 기준으로는 최저치였는데 아하. 두 번째 최저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최저치로 나왔다. 자, 26.7% 부정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뭐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낮은 수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총선 이후에 참패에 대한 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국정운영 평가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탄력도가 상당히 있는 지표이거든요. 탄력도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랬을 때 이제 좋게 느껴지면 올라가고 나쁘게 느껴지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탄력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 이제 지표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그냥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네. 정당 지지율은 뭐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묻는 것이니까 그거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변하는데 네. 근데 그래서 이 정도로 최근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 이전과 다르게 소통 행보도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임 인사들 소개를 할 때 네. 직접적으로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에서 좀 멀어지긴 예. 했지만 소개를 직접 이전하고는 하시죠. 어쨌든 다른 예. 모습이기도 하고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났잖아요. 네.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없던 모습이긴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이 지표, 네. 국정 지지율이라고 불리는 이 지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탄력도를 지금은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도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용수철에 많이 이제 비유하긴 합니다. 용수철이요? 예, 용수철을 이제 우리가 당겨서 놓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세게 자꾸 여러 번 하게 되면 네.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원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이 정도면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그 동력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좀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지금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탄력성 잃어버렸다. 자, 이렇게 이 표현했습니다. 정도 지지율이면 사실 뭐가 큰 일이 벌어져야 이렇게 20%대로. 원래 같으면. 네. MB 때도 광우병 사태 당시에 그렇죠. 그랬고 예. 박근혜 때도 그 국정농단 그때 태블릿 PC. 20%대였거든요. 보통 이 30% 지지율이 붕괴가 되면 그야말로 집토끼들도 등을 돌리는 신호다. 네. 말하자면 국정 동력이 온전히 붕괴되는 위험 신호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4주째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월 셋째 주부터 지금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26, 29, 28, 26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은 거는 결국은 이제 회복성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 기자회견이 내일이지 예. 않습니까? 그거를 지켜보고 또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20%대가 유지가 된다면 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럴 정도다. 예. 자, 기자에게 물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세부적으로 보면 예. 우리가 뭐 지지 정당에 따라서는 이제 확연히 달라지긴 하는데 네. 이념 성향을 좀 보면은 진보 성향층에서는 잘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가 90%가 넘잖아요. 네. 넘어요. 이제 잘한다고 하는 긍정평가 우리가 국정 지지율은 8.5%인데 8.5%. 그런데 중도층이 어쨌든 항상 무게추를 예.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잘한다고 하는 긍정평가는 21.8%고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73.2%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도층에서 부정적 시각이 매우 견고하고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수 성향층에서는 대체로 사실은 그 진영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었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6대4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근데 네. 지금 보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50% 간 넘긴 52%고 잘 못한다고 하는 게 44%인데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을 평가하는 기류가 반반으로 이제 갈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지금 상당히 사실은 이 지표상 봤을 때 내용적으로 약간 이제 많이 허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제 내일 합니다. 이 기자회견이 지지율을 좀 회복하거나 상승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반전의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난 영수회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기대는 했지만 결국 보여주기식으로 끝났고 이번 기자회견도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봅니다. 기대할 게 그러니까 별로 없다. 최상병 특검 내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에 대한 어떠한 답을 내놓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결국 그러면 지지율에도 별로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 내용이 형식이 있어야 아니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뭐 내용이 질문 없다면. 제한 없이 받는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결국은 내용이고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이게 확인이 돼야 민심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선장님? 이게 저는 이제 더 떨어지지는 쉽지 않는다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것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특히 대통령 평가에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뭐 이름을 붙이자고 한다면 주목 효과가 있어요. 네. 주목 효과.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 좀 이제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보수 성향층이나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잘한다라고 얘기할 어떤 근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기자회견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고 했으니라고 해서 뭐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일부 이제 있을 수는 있을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근본적으로 이 이제 변화 반전을 가져오기는 쉬워 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도 자체가 지금 매우 이제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할 텐데 최근에 이런 기류들을 보게 되면 지난번 영수회담 야당 대표와 만났을 때 얘기도 뭔가 사실 대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발언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조치가. 네. 그랬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람 사이에 얘는 나한테 항상 이렇게 대하는 놈이지. 근데 만약에 이상한데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을 뭐 있다시 하면은 마음이 가잖아요. 그때 뭔가 바뀌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난번 영수회담에도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최근에 나오는 흐름들에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어떤 자기 희생이라든가 뭐 이제 내려놓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전의 조치들을 내세우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미 있는 상승이 있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이제 대중들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꼼꼼히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언론과 미디어에 보도된 2차 정보를 가지고 습득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특별한 메시지들이 없고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조, 지난번 영수회담 때처럼 비판적인 기조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잘 없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주 지지율 상승에 상당히 이제 기여할 것이다,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단정해서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취임 2주년인데 요 조사도 했습니다. 지난 2년과 비교해서 남은 3년 국정운영 어떻게 전망되는지 국민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남은 3년 지난 2년보다 못할 것이다. 아. 49.4%. 야. 지난 2년보다 잘할 것이다. 25%. 예. 지난 2년과 비슷할 것이다. 20.9%. 이거
혹시 지지 성향별로 좀 물론 다른 점도 다릅니다. 있나요? 예. 진보에서는 72.4%가 못할 것이다 네. 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보수 쪽에서는 50.1%가 잘할 것이다. 네. 과반은 겨우 넘기긴 했습니다. 어쨌든 잘할 것이다가 가장 높았고, 중도에서는 못할 것이다가 50.5%, 비슷하다 22.1, 잘할 것이다 20.5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 좀 충격적인 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보수 성향층이라고 하면 이제 보수 대통령이니까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히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절반밖에 안 보수 성향층에서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래도 이게 이제 중간에 꽤 최소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슷할 것이다. 근데 이거보다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절반가량 전체 응답의 절반가량 되는 것이니까 기대치가 없다는 예, 거잖아요. 기대치가 지금 매우 이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들이 기대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과연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지, 그냥 부자들하고 아니면 미국,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동안 하는 걸 보면 공정 상식을 모토로 내걸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됐는데, 뽑아놨더니 2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나 특권 혹은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만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손대는 것마다 족족 매번 논란하고 문제만 야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게 그리고 어설프고 즉흥적이었다. 갑자기 용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더니 갑자기 또 어느 날은 수능 킬러 문항을 들고 나오질 않나. 네. 사법부를 무시하고 갑자기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내놓질 않나. 느닷없이 가만히 잘 계시던 홍범도 장군을 건드리질 않나. 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해왔고 잘하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철학이 없고 공부를 안 하는 대통령 때문이었다라고 민심이 보는 거죠. 국민들이 보는 국민들이 것이다? 그럼 앞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아하. 철학이 없으니까 즉흥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국민들이 휘둘리다 보니까 기대가 없는 거죠.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민생경제, 외교, 남북관계, 야당과의 협치면 협치, 국민과의 소통이면 소통, 또 언론 문제, 또 언론 자유순위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대폭? 예. 거기다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또 보태가지고 네. 국민들이 힘든 거죠. 국민들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스스로 자진해서 망친 결과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데이터 이 상황을 표현하자면 약간 이제 체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기대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국민들이 좋게 인식되어야지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깨져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행보나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중에게 효과 있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중도 건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달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비관적 전망 하는 거잖아요. 비관적 전망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남은 임기를 채워나가려고 한다면 그 메시지나 본인의 어떤 진정성, 어떤 이런 신뢰도, 근본적인 신뢰도,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네.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못할 것이다 내지는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후퇴시키고 있다. 2년 동안 후퇴시켰는데 3년 동안 더 후퇴시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고, 예. 조국 혁신당이 그 돌풍을 일으킨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말
이번 총선에서 네네. 그게 반영된 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4월 29일 날 영수회담 진행됐는데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많은 의제를 쏟아냈습니다. 그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해야 될 게 뭔지, 어떤 게 필요한지 물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게 김건희 여사 등 가족 및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의혹 정리, 28.1%고요. 두 번째로는 최상병 특검법 수용, 그리고 세 번째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전환, 그다음에 R&D 예산 즉각 복원, 언론 장악 우려 해소, 뭐 잘 모르겠다 기타 다른 의자 이런 네. 수준이네요. 보기가 좀 많았었는데 뭐 사실 연령이나 성별, 지역, 뭐 진영 상관없이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의혹 정리 이게 1순위에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답답할 수도 있고 뼈 아플 수도 있는 것일 텐데 네. 왜냐하면 여러 이제 논의된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 사안들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했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등 가족 주변 인사 의혹 정리. 이건 당연히 뭐 진보 성향층, 야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도층에서도 이게 제일 높아요. 30%가 넘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보면은 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전환도 있고 R&D 예산 즉각 봉헌도 있고 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 의제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제들을 그럼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적 성격을 지닌 의제들을 가지고 어느 것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대중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 그 가족과 네. 관련한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하는 다른 사안들이 일반 대중 국민들한테 들어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 대통령으로서 이제 다른 국가를 또 이끌어가는 이 사안의 다른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이슈들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프레임 얘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의대 정원과 관련한 또는 다른 좋은 이슈들을 많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이나 대중들은 가족과 관련한 이슈들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효과나 전달은 너무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 이 조사 앞에 조사도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예. 거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일반 대중적 차원에서 국민들과 나라와 국민들 민생 삶과 관련해서 이 사안은 네. 사실 다른 사안에 비해서 더욱 긴급하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1위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사실은 의미는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더 충격적이다 이 말이네요. 위에 예. 두 대답.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등 뭐 의혹 정리, 네. 최상병 특검법 수용 이게 1, 2위인데 이게 다 하나는 대통령 부인, 하나는 대통령이 연루될지 본인이 연루될지 네. 모를 그런 의혹. 이 두 개가 1,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 네. 이 총선이 끝났는데도 저는 김 여사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 때도 네. 비공개 공식 일정이란 말은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네. 어쨌든 결국 숨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는 거죠. 민심이 두려운 거죠. 민심이 두려우니까 안 나타난 거고 결국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가장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장 잘 느끼게 된 부분이 바로 대통령 부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라더니 그게 김 여사에게는 안 통하더라. 아하. 뭐 이런 명품백뿐만이 아니라 주가 조작도 의혹도 그렇고 뭐 비선과 관련된 숱한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민심을 이렇게 만들었다. 1등이 김 여사 김 정리해라. 여사 의혹 정리해라. 정리해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상병 특검 해라. 이게 국민들의 여론인데 어쨌든 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하겠다.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밝혔는데 수사를 좀 하게 되면 여론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의견이 분분하긴 네. 하죠. 이제 이것이
검찰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이제 거리감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네.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이것은 빨리 이제 매듭을 좀 짓고 특검 전에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인데 어느 것이든과 상관없이 사실은 이제 이 수사하게 되면 수사에 대한 이제 경과 뭐 누굴 소환했다 네. 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발언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주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은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다시 불가피하게 다시 소환되는 상황이에요. 이 국면에서 소환이 될 본인이 이제 것이다. 직접적인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대중들의 인식을 다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주요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정책들, 이슈들, 사안들 자체가 이 이슈로 이제 사실 대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다른 좋은 것들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가 긍정적인 효과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 수사를 할 때 몇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가장 검찰이 애용하는 것이 네. 압수수색, 예. 소환 조사에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예, 예. 뭐 검찰총장 뭐 워딩만 들으면 뭐 엄청 잘할 것 같다 뭐 네. 이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이나 혹은 서초 아크로비스타 여기 사저를 과연 압수수색을 할까요? 그거부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압수색. 구속영장. 예전에 그 윤석열 한동훈 그 검찰 라인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 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지켜봐야 되고 소환장을 보내겠죠. 소환장을 보낼 겁니다. 김 여사한테. 네. 보내긴 하겠습니다만 김 여사는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서면 조사로 가름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뭐 국민들 보기에 아유 또 짜고 치는 네,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미진하게 느껴지면 네. 또 미진하게 느껴지는 대로 부정적으로 시선이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용산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은 시도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일단 어서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제 그것이 어느 시도를 정도의, 하고 대통령실 수용을 할 수용하는 것이다. 정도.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수사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수사를 받았고 예. 소환 조사 2번인가 했고요. 압수수색 120회 했습니다. 120회 예, 했다고 그리고 하죠. 10만 4천 원으로 기소했습니다. 예. 그거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똑같이 기준으로 해라.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정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7.8%, 네.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16.3%, 개혁신당이 5.3%, 새로운 미래 1.4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치면 50이 훌쩍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이런 예.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도 참 예전에 보기 좀 힘든, 총선 전에 보기 힘든 그 정도 정당 지지율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총선 이후에 어쨌든 조국혁신당 출연으로 인해서 네. 뭐 정당 지지율에서는 한 자릿수 국민의힘과 차이긴 합니다만은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게 되면 야권 전체 그 지형이 상당히 사실은 유리하게 또 넓게 확장된 국면을 확인할 수가 그렇죠. 있고요. 또 네. 개혁신당 뭐를 약간 이제 보수적 성향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야당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민의힘은 30% 이제 내외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그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 지지율은 잘 떨어지거나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이제 네. 아닌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야권이 이렇게 50%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 국면인데 그러면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은 이제 상승할 필요가 있는 상황일 텐데 지금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뭔가 정비
그다음에 결집을 위한 뭔가 조치 이런 것들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총선 참패의 그 흐름 자체가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국민의힘이 오를 어떤 요인들이 요인 자체가 없었어요. 없다.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 물론 예. 아무리 관리형이라고 해도 너무 무난한 분을 갖다 너무나 무난하다. 아무런 보여준 게 없다. 너무나 무난하다. 혁신의 어떤 뭐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었고 또 이철규 또 원내대표 그런 네. 걸로 또 내홍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를 요인이 전혀 없었죠. 오를 자체가 동기나 유인책이 없다라고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정당의 지도부 교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단독으로 당선이 됐고 국민의힘은 뭐 추경호, 송석준, 이종배 의원이 후보로 나섰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철규 의원은 논란 끝에 불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다른 3명에 대해서 평가가 이제 어떤 대중성을 충분하게 갖춘 인물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겠으나 대중적으로는 크게 이제 차별점을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친윤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이제 불출마하게 되는데 출마해서 원내대표가 됐다라고 네. 한다면 뭐 그것은 사실은 이제 총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 뭐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뭐 정당 차원에서 이제 봤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뭐 잘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게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상당 기간 이제 이슈가 됐다는 점.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가 이제 원활하게 이제 대중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참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총선 민심의 그 어떤 눈으로 이렇게 본다면 해석을 한다면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된 것은 민주당. 상당히 썩 적절한 인사 내지는 그런 것이었다. 지금 박찬대 의원이 상당히 의지가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저희 여기도 나왔지만 21대 우리가 너무 못해서 네. 너무 죄송하고 강하게 하겠다. 앞으로 강하게 하겠다. 원내대표단한테 개혁기동대라는 이름까지 네. 붙여가지고 22명이거든요. 원내대표단이. 거기에 개혁기동대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모습들이 총선 민심의 눈으로 보면 잘하고 있네 민주당. 근데 국민의힘은 반면에 이철규 의원이 뭐 결국 불출마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3분도 결국은 친윤이거든요. 여기. 네. 친윤 온건파이긴 하지만 그나물에 국밥 같은 인상을 준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좀 제가 너무 좀 점수를 깠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뭔가 개혁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 자, 이어서 저희가 소중한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가 있습니다. 쇼미더 사심 코너 시간입니다. 자, 뉴스 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신박한 댓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거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따질 수 없다는 점 또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쇼미더 사심 주제는 만약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 초대된다면 이건데요.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들이 초대가 됐을 때 어떤 질문을 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본부장님? 네. 1위가 최상병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하나가 1위입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예.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이유는? 네. 라고 물을 것이다. 네. 세 번째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원인 분석 어떻게 하나? 라고 물었고 한동훈 국힘 차기 당대표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 가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 자, 이거 댓글도 한번 볼까요? 댓글 몇 개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유저 SP9님께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 맞죠?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그리고 유저 BM8님께서 공정의 의미와 상식의 정의를 정의해달라 라고 말씀하셨고 유저 JM1님께서
대통령 그만두고 김치찌개 가게 차릴 생각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겠다고. 네. 유저 DD5님께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독재, 언론 탄압 말할 때 인정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궁금합니다. 이것도 질문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유저 NR3님께서 지난 2년 동안 본인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야, 이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지 참,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 사심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